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근황을 캐릭터 왕국과 함께하세요. 리키는 매튜의 동생. 다들 매튜는 동생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사촌 동생인가 했지만 사실 친동생. 서로 따로 살게 된 원인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으로 매튜는 아버지와 리키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서로 헤어지는 상황, 싸우는 상황을 무지 싫어한다. 에렉몬과 파닥몬이 행복의 마을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 싸우는 상황에 대해 말리기도 했다. 방학을 맞아 매튜의 집에 놀러왔는데 우연히 날짜가 매튜의 캠프 가는 날과 겹쳐져 함께 캠프에 따라왔다가 디지몬 세계로 가게 된다. 캠프에 가져온 물건은 과자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가 다르다. 성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상겐자야역 부근에 살고 있다. 희망의 문장의 소유자로 이미지는 별. 어린 아이다운 천진난만한 성격에 잘 우는 울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면을 가진 아이이다. 가장 나이가 어려서 다른 형들, 누나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여행을 했다. 계속되는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을 했기에 이후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가능했다. 작중 후반 피노키몬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재치 있는 말로 피노키몬의 손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고 피에몬과의 싸움에서도 신나리와 리키 단둘만이 남아 죽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엔젤몬이 홀리엔젤몬으로 진화, 다른 아이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데블몬과의 싸움에서 엔젤몬이 죽어 알이 되었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어둠의 힘이 가진 무서움을 깨닫고 어둠의 힘에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게 된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결벽증에 가까운 수준. 이는 어드벤처에서는 비중이 적지만 파워 디지몬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진다. 또한 피코데블몬의 말에 넘어가 토코몬과 싸우고 홧김에 디지바이스와 문장을 벌이는 등 다소 욱하는 기질이 있다. 또 자신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전부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등 자책하는 경향이 꽤 강하며 남들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버릇이 있다. 이러한 성격 형성에는 부모님의 이혼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서로 싸워서 헤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본인도 최대한 누군가와 싸우는 건 피하는 편. 또 독립심이 강하여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뭐든 혼자 힘으로 해내려 하는데 어드벤처에서는 이게 성장의 기믹으로 사용됐지만 제로투와 트라이에서는 오히려 이 지나친 독립심이 독이 되고 만다. 파닥몬만이 유일하게 성장이 늦어져 진화도 가장 늦게 한다. 이 둘이 자신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진화하게 된 것은 33화부터이며 완전체 진화도 거의 끝마무리인 52화에서 첫 등장. 후반 신나리도 합류하여 함께 여행을 할 때 나리의 오빠인 신테일이 나리를 별로 과잉 보호하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을 향한 매튜의 지나친 보호에 거부감을 느껴 반발한다. 이게 원인이 되어 매튜가 잠시 아이들 곁을 떠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형제의 사이는 좋은 편이다. 묘티스몬을 물리치기 위한 예언에서 천사들이 지켜야 할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구절이 있는데 천사에 해당하는 엔젤몬이 지켜야 할 사람인 리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형 매튜였다. 마지막 화에서 다시 또 만나자며 파닥몬과 희망적인 약속을 한다. 이것은 꽤 의미 있는 장면으로 아이들이 디지몬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제외의 약속을 한 사람은 리키와 나리뿐이었다. 후속작 파워 디지몬에서 이 둘만 한 번 더 선택받은 아이가 된다는 일종의 복선. 이 시절엔 선택받은 아이들 중 최단신으로 동갑내기 나리보다 키가 작았다. 물론 리키와 나리의 나이대에 나마와 여의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지만 후속작 및 성인이 되면서 키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자연스레 친구인 나리가 선택받은 아이들 중 최단신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었다. 이후 극장판 파워 디지몬 더 비기닝에서 문학부에 다니는 대학교 2학년 학생. 남녀 불문 누구든지 격없이 대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쓸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다. 파닥몬과 노는 시간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신나리는 본래 선택받은 아이들은 전부 8명이었지만 여름 캠프 당시에 독감에 걸려 캠프에 불참했고 나중에 묘티스몬 편에서 일행이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정식으로 합류한다. 그 전까지는 선택받은 아이인 걸 몰랐다. 오빠가 에테몬과 싸운 여파로 잠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잠옷 차림으로 첫 등장했는데 코로몬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TV 등에서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디지몬들을 직접 보면서 떡밥을 투척했다. 이때 코로몬을 보고 왜 놀라냐고 말했을 때 표정이 전혀 바뀌지 않은 점, 나리를 걱정해서 캠핑에서 혼자 일찍 돌아왔다는 테일에게 사실은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물은 점 등은 굉장히 섬뜩하게 연출됐다. 이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도시락을 오빠에게 양보하고 이를 미안해한 오빠가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줬지만 그마저도 얼마 들지 않고 오빠와 코로몬에게 자기 것까지 다 주었다. 여기에 코로몬에게 수박을 다 먹으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선택받은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빛의 언덕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코로몬에게 오빠와 함께 이곳에 남아있어 달라고 말하며 짠한 모습을 보인다. 잠시 후 도쿄의 티라노몬 등의 디지몬들이 나타나자 신테일이 밖으로 나가고 집에 있으라는 신테일의 말을 무시하고 오빠가 걱정돼서 따라 나온다. 이후 우가몬을 물리치고 디지털 월드로 귀환하는 신테일의 손을 붙잡는다. 하지만 테일은 나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감기 빨리 나으라는 말과 함께 디지털 월드로 사라진다. 나리의 디지바이스는 호소다
아모루가 맡았던 21화의 끝부분에 처음 등장했는데 신테일이 디지몬 세계로 돌아가고 나서 식탁 위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테일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나리가 테일과 접촉하면서 나리의 디지바이스가 아예 현실 세계로 넘어와 버린 것. 선택받은 아이들이 8번째 선택받은 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선택받은 아이들의 공통점이었던 4년 전의 사건과 현재 여의도에 거주하는 아이 모두에 해당했던 나리는 테일이에게 디지바이스의 존재 여부를 듣게 되지만 나리의 디지바이스는 남매의 침대 아래에 있다가 애완동물 고양이 미코가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던 나리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테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한편 나리는 사라진 미코를 찾다가 우연히 가트먼과 마주치게 된다. 가트먼은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고양이인 척을 했지만 나리는 가트먼을 보고 보통 고양이와 다름을 느꼈는지 너 아구몬의 친구니? 라고 말하며 가트몬은 나리를 8번째 선택받은 아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그러다 가트몬이 위자몬에게 예전에 했던 말과 끝끝내 디지바이스가 나리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리가 8번째 선택받은 아이였음이 완전히 밝혀진다. 그리고 묘티스몬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문장과 디지바이스가 나리의 손에 들어오고 8월 3일에 일어난 위자몬의 희생으로 가트몬이 엔젤루몬으로 진화해 묘티스몬을 물리치고 나리는 선택받은 아이들 일행에 정식으로 합류한다. 사실 합류한 이후에도 감기가 완치되지 않았던 탓의 파워드라몬과의 결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쓰러진다. 자신의 일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상냥하면서도 위태로운 성격으로 그 당시에 테일이가 나리를 데리고 축구를 하자고 부추긴 것 때문에 감기가 악화되어 정말로 생사의 고비를 오갈 정도로 몹시 위독해져서 병원 응급실에까지 실려갔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를 원망하기는커녕 제일 먼저 한 마리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할 정도다. 이는 신테일에게 트라우마에 가까울 정도로 동생에 대해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과 함께 엄청나게 신경 쓰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정작 테일이보다는 나리 쪽이 오빠를 향한 애착이 더 강하며 의지도 많이 하고 있다. 덧붙여 베놈 묘티스몬을 물리치려는 예언에서 천사들이 지켜야 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구절이 있는데 천사에 해당하는 엔젤루몬이 지켜야 할 사람인 신나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오빠 신테일이었다. 특별한 힘이 있어서 디지몬을 회복하거나 디지털 월드의 안정을 바라는 자를 몸에 빙의한 적도 있다. 그리고 선술했지만 모두가 망각한 빛의 언덕마을 사건을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 덕분에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세계의 일그러짐을 감지하여 오래 전부터 디지몬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몇몇 팬들은 디지몬의 여신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특별한 감각은 제쳐두더라도 고래몬에 타고 있을 때 기압차로 귀에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는 등 다른 감각 역시 상당히 예민한 듯 보인다. 이렇게 병약하고 신비로운 캐릭터성과는 반대로 레이디 데블몬전에서는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갭을 보이기도 한다. 레이디 데블몬이 내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자 당황한 신테일, 장한솔과는 반대로 한소라와 함께 도끼눈을 뜨고 노려보며 쟨뭘하는 디지몬이냐고 추궁한다. 레이디 데블몬과 엔젤루몬이 여자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캣파이트에 돌입해 싸대기 대결을 벌이자 모두가 무서워하는 사이 혼자 열성 스포츠 팬처럼 엔젤루몬을 응원하며 엔젤루몬이 레이디 데블몬에게 머리채를 잡히거나 1대1 대결에 패배해 격추당하자 분해하기도 한다. 결국 주인공 측이 다구리로 승리한 이후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덤. 마지막 화에서 8명의 선택받은 아이들이 각자의 파트너 디지몬과 이별을 구할 때 자신의 디지몬과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은 리키와 나리 둘뿐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별을 단순히 슬퍼하고 아쉬워하기만 해서 덜어는 우는 아이도 있던 데다가 얼굴을 보면 더욱더 헤어지기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잠수를 타버리려고 했던 디지몬을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었다. 나리는 자신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호루라기를 가트몬에게 걸어주며 다시 만나자고 말한다. 그것도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말이다. 가트몬이 눈만 깜빡이며 의아한 표정으로 나리를 쳐다보는 것으로 둘의 이별 장면이 끝난다. 이는 단순히 후속작인 공예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는 암시로 치부할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아니 설령 그 점까지 포함해 생각해봐도 이것은 리키와 나리가 가진 문장, 즉 희망과 빛이 가지는 속성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마지막 화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다. 그야말로 빛나는 존재, 그 이름 그대로 빛이다. 이후 극장판 파워 디지몬 더 비기닝에서 전문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가트몬과 함께 바쁜 오빠를 대신하여 커뮤니티 디지몬 관계에서 친구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가미 유코는 21화에서 목소리로만 등장하다가 31화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등장하며 35화에서는 고스몬 무리들에게 잡혀간다. 테일이와 나리가 그레이몬을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본 뒤에 경악하며 그걸 끔찍한 괴물로 오해하고 그레이몬에게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해 흐느끼지만 소라에게 그레이몬은 아군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들은 뒤 그제서야 안심했고 이후 테일 아빠를 비롯한 남자분들이 고스몬 일행을 물리치는 사이다른 여자분들과 함께 고스몬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 39화에서는 선택받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온 사이 쑥대밭
주전같이 되어버린 디지털 월드를 되살려주기 위해 다시 떠나는 아이들을 지켜본다. 이후 최종의 아포카리몬 편에서도 다시 등장해서 아포카리몬을 쓰러뜨린 아들 신테일과 딸 신나리를 비롯한 선택받은 아이들을 보자 감동한 얼굴을 하면서 모습을 다시 비추고 테일이 아빠에게 기댄다. 테일이의 어릴 적 회상에서 감기가 다 낫지 않은 나리를 데리고 공놀이를 했던 테일이의 뺨을 때리며 몹시 분기탱천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당시 나리의 상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어서 이성을 잃은 행위에 가까웠고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어머니. 이후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구작과 변함없이 동일 설정의 인물로 출연했다. 다만 이름은 그대로인지는 불명. 남편은 묘사로 보아 타 지역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모양. 프롤로그에서 딸 히카리와 함께 외출 중이었는데 지하철에 탑승 중 아르고몬에 의해 아벨차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지만 아들 타이치와 오메가몬의 활약으로 히카리와 무사히 하차한다.